사장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풍만한 여자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 남자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제 이름은 김영란입니다. 올해 55, 서울 외곽 소도시에서 영란인의 호프라는 작은 술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3년 전 남편을 간암으로 잃었습니다. 결혼 생활 25년. 남편은 늘 제 몸을 싫어했어요. 살 좀 빼라. 왜 그렇게 먹어? 162cm에 68kg. 가슴은 크고 엉덩이는 풍만하고 평생 제 몸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일용직일을 하는 60세 단골 손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같은 몸이 진짜 여자예요.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55세 과부와 60세 일용직의 늦게 찾아온 진짜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제 하루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오후 4시 가게 문을 열기 위해 1층으로 내려옵니다. 의자를 내리고 테이블을 닦으며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진열대에 채워 넣습니다. 주방에서는 노가리를 손질하고 오징어를 썰어두며 김치찌개용 김치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5시 정각 영란인의 호프 간판에 불이 켜집니다. 혼자 운영하는 작은 호프집. 남편이 죽고 난 뒤 3년째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녁 6시쯤 되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누나, 생맥주 2잔. 네, 금방 따라드릴게요.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앞치마 위로 드러난 제 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풍만한 가슴이 앞치마를 밀어내고 있었고 두툼한 팔뚝이 반팔 티셔츠 밖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나이 들고 살찐 여자는 매력 없지. 남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살 좀 빼라, 영란아. 옷발도 안 받고. 평생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162cm에 68kg. 표준 체중보다 10kg가 넘었고 가슴은 D컵에 엉덩이는 볼륨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몸을 싫어했습니다. 한숨을 쉬고 다시 홀으로 나갔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는 밝게 웃어야 했으니까요. 밤 10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다음에 또 올게.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테이블을 닦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에 가면 또 혼자겠구나. 2층에는 제가 사는 방이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공간이었는데 침대는 더블 사이즈지만 이제 한쪽만 쓰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TV에서는 드라마 재방송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주방을 정리한 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텅 빈 옆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진 않았습니다. 익숙한 외로움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월요일 저녁 7시쯤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온 남자를 보고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키가 176cm 정도 되어 보였고 탄탄한 체격이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먼지가 묻어 있었는데 일용직 일을 하시는 분 같았습니다. 거친 인상이지만 눈빛은 온화했고 60세쯤 되어 보였습니다. 뭐 드릴까요? 소주 2병이랑. 그가 메뉴판을 보며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노가리 있습니까?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구석 테이블에 앉으신 그분을 보며 저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노가리를 접시에 담고 소주 2병을 들고 나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테이블에 술과 안주를 내려놓는데 그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굳은 살이 가득했고 손마디는 굵었으며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먼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육체 노동을 해온 손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혼자 조용히 술을 마셨습니다. 노가리를 뜯으며 소주잔을 기울이는 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계산이요. 15,000원입니다. 그가 10,000원 2장을 건네며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또 오세요. 특별할 것 없는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다시 왔습니다. 사흘 뒤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이 열리고 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금방 알아봤습니다. 또 오셨네요. 네. 그가 지난번과 같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뭐 드릴까요? 소주 2병이랑. 오징어 있습니까? 오징어 튀김이요? 있죠. 바삭하게 튀겨드릴게요. 네. 주방으로 들어가 오징어를 튀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지글지글 끓어오르고 오징어가 노릇노릇하게 익어갔습니다. 튀김을 접시에 담고 소주 2병과 함께 들고 나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주를 따르는 그의 손이 떨리지 않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일 끝나고 술 한잔하러 오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혼자 조용히 술을 마시고 갔습니다. 일주일에 2번 그 남자는 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월요일엔 노가리, 수요일엔 오징어 튀김, 금요일엔 가끔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1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고 그날따라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들어왔고 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습니다. 처음으로 그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뭐 드릴까요? 소주 2병이랑 김치찌개 가능합니까? 당연하죠. 뜨끈하게 끓여드릴게요. 주방으로 들어가 뚝배기에 김치를 넣고 육수를 부었습니다. 돼지고기를 넣고 두부와 파를 썰어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김치찌개 위에 계란을 풀어 넣으니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맛있어 보이네요. 그가 처음으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소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는 홀로 나와 다른 테이블을 닦고 있었는데 그가 김치찌개를 먹는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술 떠서 입에 넣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모습이 왠지 보기 좋았습니다. 그날 계산할 때였습니다. 사장님, 김치찌개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제가 먹어본 김치찌개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칭찬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네, 꼭 오겠습니다. 그날 밤 2층에 올라가 침대에 누웠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남자의 미소가 떠올랐고 제일 맛있었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왜 이러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남자는 더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3번, 어떤 주는 4번도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올까?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돌렸고 그가 들어오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뭐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같은 아줌마를 누가 봐줘.
게다가 나이도 많은데. 그런데 그날 밤 그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름이 뭡니까? 그의 질문에 손이 떨렸습니다. 아, 김영란이에요. 영란 씨. 좋은 이름이네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님 성함은요? 강태민입니다. 태민 씨.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단골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고 그의 목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테이블을 닦다가도 그가 술을 마시는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태민 씨가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구석 테이블에 앉자마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뭐 드릴까요? 소주 3병이랑 김치찌개요. 평소보다 한 병 더 많았습니다. 목소리도 힘이 없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뚝배기에 김치를 넣고 육수를 부었습니다. 돼지고기를 듬뿍 넣으며 오늘따라 더 정성스럽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두부를 큼직하게 썰어 넣고 계란도 2개나 풀어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뚝배기를 들고 나가니 그는 벌써 소주 한 병을 반이나 비운 상태였습니다. 단숨에 잔을 비우고 또 따라 마시고 숨도 제대로 안 쉬고 마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손님이 별로 없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태민 씨가 소주잔을 내려놓고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넘어졌어요. 많이 다치셨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었다고. 이제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그의 손이 소주잔을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에 힘이 들어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60 넘으면 다들 그렇게 보나 봐요. 늙은이라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비슷한 말을 들었으니까요. 나이 든 여자는 매력 없다고. 살찐 여자는 안 된다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건강하게 일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태민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촉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로가 되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왠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태민 씨는 소주 3병을 다 비우고 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그의 뒷모습이 보였는데 어깨가 여전히 축 처져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됐을까? 며칠 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 문이 열리고 태민 씨가 들어왔는데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작업복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머리카락에서도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 우산도 없이 오셨어요? 갑자기 쏟아져서요. 저는 급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입던 옷장을 열었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정리하지 못한 옷들이 그대로였습니다. 회색 티셔츠 한 장을 꺼내 내려왔습니다. 이거 입으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화장실에서 갈아입으세요. 태민 씨가 옷을 받아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젖은 작업복이 바닥에 물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걸레로 물기를 닦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비 오는 날엔 파전이지. 파를 썰고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반죽을 부으니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주방 가득 퍼졌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태민 씨가 남편 옷을 입고 나왔는데 사이즈가 딱 맞았습니다. 회색 티셔츠가 그의 탄탄한 가슴팔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체격이 비슷하구나.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남편은 말랐는데 태민 씨는 탄탄했습니다. 젖은 옷은 제가 말려드릴게요. 바삭하게 구운 파전을 접시에 담아 나갔습니다. 노릇노릇한 파전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태민 씨가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소리가 바삭했습니다. 그날 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가끔 번개가 번쩍이며 가게 안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을 닫으려는데 태민 씨가 말했습니다. 영란 씨, 혹시 같이 한잔 하실래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네, 저 혼자 마시기 심심해서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럼 한 잔만요. 문을 잠그고 불을 반쯤 껐습니다. 태민 씨 맞은편에 앉아 소주잔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유리잔이 손에 닿았고 소주가 찰랑거렸습니다. 건배.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소주를 마시니 목으로 넘어가며 화끈했습니다. 영란 씨는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이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태민 씨는요? 저도 아내가 4년 전에 교통사고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우리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태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외롭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혼자 방에 들어가면 너무 조용해요. 맞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제 외로움이 보였고 아마 제 눈에서도 그의 외로움이 보였을 겁니다. 영란 씨, 제가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뭔데요? 왜 재혼 안 하세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전 나이도 많고 몸도 이렇고 손이 배 쪽으로 갔습니다. 풍만한 배, 두툼한 허리, 평생 부끄러웠던 제 몸. 그게 뭐가 문제예요? 태민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네, 제 아내는 너무 말랐어요. 안을 때마다 뼈만 만져졌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영란 씨는 풍만하시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서 열기가 확 올라왔고 손이 떨렸습니다. 진심이에요? 네, 진심입니다.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제 몸을 싫어했는데 이 남자는 좋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세요? 태민 씨가 당황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이었지만 왠지 안심이 됐습니다. 고마워요. 그런 말 처음 들어봐요.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태민 씨가 올 시간이 되면 거울을 보게 됐습니다. 머리를 매만지고 앞치마 끈을 다시 묶고 립스틱을 바르는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 저녁 7시 문이 열렸습니다. 태민 씨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란 씨.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노가리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담으며 레몬도 한 조각 곁들이고 마요네즈 소스도 작은 접시에 담아냈습니다. 소주 2병과 함께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태민 씨가 웃었고 그 미소에 가슴이 또 두근거렸습니다. 수요일에도 왔습니다. 금요일에도 왔습니다. 어떤 주는 4번도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뉴스에서 폭설 예보가 나왔습니다. 저녁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거세졌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밤 10시쯤 되자 가게에 남은 손님은 태민 씨 한 명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무릎까지 쌓인 것 같았습니다. 태민 씨도 창밖을 보며 표정이 굳었습니다. 역 건너편까지 걸어가시려고요? 이 눈에 40분 거리였습니다. 이 폭설에 60세 어르신이 걸어간다니. 안 돼요. 오늘 여기서 주무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민 씨가 망설였지만 창밖 폭설을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불을 껐습니다. 태민 씨를 2층으로 안내하며 계단을 올라가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남자를 집에 들인다고? 거실을 지나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원래 남편이 서재로 쓰던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무세요. 옷장에서 이불을 꺼내왔습니다. 남편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는 이불을 방바닥에 깔아드렸습니다. 밖으로 나와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는데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남자가 우리 집에 있다.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는데 옆방에 태민 씨가 있다는 생각에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1시쯤 됐을까요?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물을 마시고 돌아가려는데 작은 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잠을 못 주무시나?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고 보리차를 우렸습니다. 컵 2개에 따라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태민 씨는 이불 위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컵을 건넸습니다. 태민 씨가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고 저도 옆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고 눈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영란 씨, 태민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영란 씨한테 자꾸 오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술 때문만은 아니에요. 영란 씨를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처음엔 그냥 술집이었어요. 근데 영란 씨가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웃는 모습도, 음식 만드는 모습도, 그리고 몸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맥주 박스 들 때, 테이블 닦을 때, 자꾸 눈이 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잡은 손에서 차가 찰랑거렸습니다. 제 아내는 너무 말랐어요. 165cm에 42kg. 안을 때마다 뼈만 만져졌죠. 태민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랑했지만 육체적으로는 아쉬웠어요. 근데 영란 씨는 달라요. 풍만하고 부드럽고 여자답고 얼굴에서 열기가 확 올라왔습니다. 전 그게 부끄러웠는데. 왜요? 그게 얼마나 매력적인데요. 태민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거칠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제 몸이 부끄러웠어요. 남편도 싫어했고 거울 볼 때마다 한숨 나왔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태민 씨는 좋다고 하니까 기뻐서요. 태민 씨가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의 손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영란 씨는 아름다워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저도 태민 씨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고백이었습니다. 올 시간 되면 거울 보고 머리 매만지고 립스틱 바르고 태민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안아도 될까요?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민 씨가 천천히 저를 안았습니다. 그의 팔이 제 등을 감쌌고 제 얼굴이 그의 가슴에 묻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품이었습니다. 체온이 전해지고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고 바람이 불었지만 그의 품 안은 따뜻했습니다. 키스해도 될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고 제 손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입술이 떨어지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저도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요. 다시 입맞춤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더 깊고 간절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고 제 손은 그의 머리카락을 쥐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불을 껐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밤 3년 만에 제 몸은 다시 여자가 됐습니다. 태민 씨는 제 몸을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풍만한 가슴을, 두툼한 허리를, 넓은 엉덩이를, 제가 평생 부끄러워했던 모든 부분을 그는 사랑했습니다. 아름다워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새벽까지 우리는 서로를 놓지 못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눈을 뜨니 태민 씨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로 자고 계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큰일 했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태민 씨도 눈을 떴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후회돼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태민 씨는요? 저도 아니에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해요. 저도 웃었습니다. 저도요. 창밖을 보니 눈이 그쳤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직 길이 막혀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오늘도 못 나가시겠어요? 괜찮아요. 여기가 좋은데요. 우리는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계란과 김치, 밥을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김치찌개도 끓이고 밥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밥 먹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태민 씨가 계란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한 건데요. 이렇게 누군가랑 아침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태민 씨가 옆에서 행주로 물기를 닦아줬습니다. 제가 할게요. 같이 하면 빠르죠. 함께 설거지를 하니 왠지 부부 같았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1층 가게로 내려가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라면이 있었고 계란도 있었습니다.
라면 끓여드릴게요. 냄비에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라면에 계란을 풀어넣고 파도 썰어 넣었습니다. 뚝배기에 담아 2층으로 가져갔습니다. 여기요. 와, 맛있겠다. 태민 씨가 후루룩 국물을 마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영란 씨가 끓이면 다르네요. 라면인데요, 뭐. 그래도 맛있어요. 함께 라면을 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쌓인거리는 고요했고 사람들이 눈을 치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일은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태민 씨의 목소리가 아쉬워 보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내내 우리는 2층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TV를 보다가 차를 마시다가 그냥 창밖을 바라보다가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뭐 먹고 싶으세요? 영란 씨가 만들어주시는 거면 다 좋아요. 냉장고를 뒤져 재료를 꺼냈습니다. 김치, 돼지고기, 두부, 파,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뚝배기에 김치를 넣고 돼지고기를 볶았습니다. 육수를 붓고 두부를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태민 씨가 2층에서 내려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와, 진수성찬이네요. 뭐가요? 그냥 집밥인데. 저한테는 진수성찬이에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태민 씨가 김치찌개를 한술 떠서 밥에 비벼 먹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영란 씨, 네. 이렇게 누군가랑 밥 먹고 설거지하고 TV 보고 이런 평범한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그의 눈빛이 촉촉했습니다. 저도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밥 먹을 때도 혼자, 자를 때도 혼자, 아플 때도 혼자. 태민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혼자가 아니네요. 네.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함께였습니다. 이번에는 폭설 때처럼 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느끼며 따뜻하게. 태민 씨는 제 몸 구석구석을 사랑했고 저는 그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영란 씨 사랑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벽까지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많이 녹아 있었습니다. 길도 치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나가셔야죠? 네. 태민 씨가 옷을 입으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제 또 올 거예요? 내일이요? 내일은 일요일인데요. 그래도 되죠? 저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현관 앞에서 태민 씨를 배웅했습니다. 그가 신발을 신으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영란 씨,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내일 저녁에 올게요. 네. 기다릴게요. 태민 씨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다음 날 저녁 약속대로 태민 씨가 왔습니다. 일요일이라 가게는 닫았지만 그를 위해 2층 문을 열어뒀습니다. 왔어요. 어서 와요. 저녁을 함께 먹고 TV를 보고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민 씨는 거의 매일 왔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는 새벽 2시에 오기도 했고 일요일에는 낮부터 왔습니다. 어느 날 태민 씨가 말했습니다. 영란 씨, 제가 이사 올까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네. 월세방 좁고 추워요.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같이 살자고요? 네. 안 되면 괜찮아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태민 씨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좋아요. 같이 살아요. 태민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네.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좋잖아요. 고맙습니다, 영란 씨. 그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태민 씨는 짐을 싸서 이사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이불 하나, 그리고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게 다예요? 네. 제가 가진 게 많지 않아요. 가방을 열어보니 안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태민 씨가 조심스럽게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하죠. 아내분이신데요. 태민 씨가 고마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태민 씨는 일터로 갔고 저는 가게를 준비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태민 씨가 가게로 왔고 문을 닫은 후 함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보고 차를 마시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밤이 되면 함께 잠들었습니다. 태민 씨의 품에 안겨 자는 밤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태민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영란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저도요. 이대로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어디 안 가요.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민 씨는 완벽한 동거인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무거운 맥주 박스도 날라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단골 아저씨 셋이 앉아 있었는데 태민 씨가 들어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아졌고 얼굴에는 자동으로 웃음이 번졌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노가리를 담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담고 레몬도 2조각이나 올려줬습니다.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자연스럽게 손이 그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단골 아저씨 한 분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뒤돌아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에 단골 아저씨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야, 너 봤어? 누나가 저 사람한테만 완전 다르게 대하잖아. 레몬도 더 많이 주고 말투도 다르고. 설마 둘이 그런 거 아니겠지? 몰라. 근데 요즘 저 남자 맨날 오잖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조심해야 하는데. 하지만 태민 씨를 보면 자꾸 웃음이 나고 자연스럽게 친절해졌습니다.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요일 저녁 가게가 붐볐습니다. 테이블마다 손님들이 가득 찼고 저는 주문 받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맥주 박스를 들고 나오는데 발이 걸렸습니다. 박스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태민 씨가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그가 박스를 받아들고 제 팔을 잡았습니다. 눈빛이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황급히 팔을 빼려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가게 안 손님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태민 씨도 뒤늦게 깨달았는지 손을 놓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저는 황급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태민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는데 손을 꽉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저를 유심히 쳐다보셨습니다. 영란아,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 피부도 좋아지고 눈빛도 밝아지고. 할머니가 빙긋 웃으셨습니다. 요즘 자주 오는 남자 있잖아. 저 일용직 하는 사람. 단골치고는 좀 특별해 보이던데? 할머니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아저씨 한 분이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영란 누나 요즘 남자 생긴 거 맞지? 뭐 어때? 과부가 남자 만나는 게 뭐가 문제야? 누나 행복하면 되는 거지. 저는 주방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동시에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행복하면 되는 거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민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숨겨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니요. 우리 당당하게 살아요. 태민 씨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태민 씨가 제 몸을 안았을 때 저는 그를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풍만한 가슴이 그의 가슴에 눌렸고 그의 손이 제 허리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두툼한 허리를 감싸고 넓은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그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영란 씨, 정말 아름다워요. 이 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평생 부끄러워했던 제 몸이 이렇게 사랑받는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해요, 영란 씨.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은 특별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이 우리를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몸 구석구석을 더듬었고 저는 그의 탄탄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땀이 흘렀고 숨이 가빠졌고 새벽까지 우리는 서로를 놓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민 씨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현장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조심히 다녀와요. 태민 씨가 나간 후 저는 가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7시쯤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여기 주인이에요? 네.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강태민이라고 알아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이랑 뭐 하는 사이예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단골 손님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동네 소문 다 났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요? 강태민 아내예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법적으로 아직 이혼 안 했거든요. 아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탁 내려놨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이었습니다. 배우자란에 강태민이라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교통사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나 보네요. 우린 작년 가을에 별거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짓말을.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녀는 말랐습니다. 키가 크고 모델처럼 마른 체형. 태민 씨가 말했던 바로 그 아내였습니다. 재산 정리 안 끝났거든요. 그 사람한테 전해주세요. 빨리 연락하라고. 여자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을 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던 아내가 살아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태민 씨가 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테이블 위 주민등록 등본을 가리켰습니다.
태민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내분 다녀가셨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태민 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창피해서요. 60 넘어서 이혼했다는 게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진심이었어요. 태민 씨가 힘들어하실 때 위로하고 외로워하실 때 옆에 있어주고 전부 다 진심이었는데 태민 씨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영란 씨, 제발 나가주세요. 영란 씨, 나가라고요. 소리쳤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소리 내본 적 없었습니다. 태민 씨가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오늘은 못 봐요. 나가주세요. 태민 씨가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며 한 번 더 제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주민등록 등본을 바라봤습니다. 배우자 강태민. 그 글씨가 눈에 박혔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이었구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테이블을 적셨고 서류를 적셨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태민 씨 냄새가 났습니다. 베개에서, 이불에서, 방 구석구석에서 사랑했는데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민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받았지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주문을 잘못 받고 계산을 틀리고 테이블을 닦다가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은데.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민 씨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7시만 되면 문을 바라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구석 테이블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보고 싶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한 사람을 어떻게 다시 만나요? 밤마다 2층에 올라가 혼자 잠들었습니다. 텅 빈 침대가 너무 넓었습니다. 태민 씨가 누웠던 자리를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외로움인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심장이 뛰었지만 들어온 건 태민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 아니 전처였습니다. 또 왔어요. 여자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뭐하러 오신 거예요? 그 사람 연락 안 받더라고요. 혹시 여기 오나 싶어서. 안 와요. 헤어졌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사람 원래 그래요. 힘들면 도망가요.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20년 살면서 진짜 힘들었어요. 맨날 제 몸 싫어한다고 하고 살 좀 찌라고 하고. 근데 전 체질이 그래요. 먹어도 안 쪄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다른 여자 생각한다는 거 알았어요. 풍만한 여자. 저랑 정반대 스타일. 여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도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제가 태민 씨를 냈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이혼 서류에 사인만 받으면 돼요. 그 사람 보면 연락하라고 전해주세요. 여자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가게는 조용했고 구석 테이블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태민 씨, 보고 싶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배신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누군가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민 씨였습니다. 영란 씨. 태민 씨가 계단에 앉아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으며 충혈된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2주 만에 본 그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차갑게 물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를 빌러왔어요. 그가 천천히 일어나며 비틀거렸고 옷에서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돌아서려는데 그의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고 2층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으니 태민 씨도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해보세요. 태민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주먹을 쥔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창피해서요. 60이 넘어서 이혼한다는 게, 그리고 영란 씨한테 첫눈에 반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혼남이라고 하면 거부당할까봐 겁이 났고, 처음엔 가벼운 거짓말이었는데 가까워지면서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60세 남자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내내 제 아내는 제 몸을 거부했어요. 너무 말라서 안을 때마다 뼈만 만져졌고 같이 있어도 외로웠어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영란 씨는 달랐어요. 풍만한 몸을 안을 때마다 행복했고 부드럽고 따뜻해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영란 씨 덕분에 60 넘어서 처음으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그가 소파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났지만 배신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어나세요. 용서받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태민 씨, 영란 씨 없이는 못 살아요. 2주 동안 미칠 것 같았어요. 그의 손이 제 발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60세 남자, 울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면서도 간절해 보였습니다. 일어나세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민 씨가 고개를 들며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용서 해주시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전처분이랑 완전히 정리하세요. 이혼 서류 내고 재산도 정리하고 당장 내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절대 안 하겠습니다. 태민 씨가 일어나 저를 꽉 안았습니다. 저도 그를 안았습니다. 2주 만에 느껴지는 그의 체온이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2주 동안의 공백이 있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태민 씨의 손이 제 몸을 더듬으며 풍만한 가슴을 감싸고 두툼한 허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제 손은 그의 탄탄한 등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영란 씨,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깊어지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옷이 벗겨졌습니다. 제 풍만한 몸이 드러났고 태민 씨의 눈빛이 뜨거워졌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워요. 그가 제 가슴에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제 손은 그의 머리카락을 쥐었습니다. 침대로 옮겨가며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우리의 몸이 겹쳤고 체온이 섞였습니다. 영란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은 특별했습니다. 헤어질 뻔했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나 더 깊이 사랑했습니다. 태민 씨는 제 몸을 사랑했고 저는 그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새벽까지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민 씨가 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안에, 아니, 전처 만나서 이혼 서류 내고 올게요. 정말요? 네. 약속했잖아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란 씨랑 제대로 시작하고 싶어요. 떳떳하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잘 다녀와요. 태민 씨가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엔 진짜겠지. 일주일 후 태민 씨가 서류 한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혼 확정 증명서였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이제 저 자유예요. 영란 씨랑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게에서도 자연스럽게 대했고 단골 손님들도 축하해줬습니다. 누나 잘 됐네요. 행복하게 사세요. 고맙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민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란 씨, 저랑 정식으로 결혼해 주시겠어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네. 나이 들어서 뭐 하냐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영란 씨랑 제대로 된 부부로 살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네. 좋아요. 태민 씨가 벌떡 일어나 저를 안아들어 올렸습니다.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도 웃었습니다. 55세에 찾아온 새로운 사랑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하고 가까운 식당에서 단골 손님들과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도 턱시도도 없었습니다. 저는 깔끔한 원피스를 입었고 태민 씨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누나 축하해요. 정말 잘 어울려요. 단골 손님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낯익은 공간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네요. 태민 씨가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 집이에요. 2층으로 올라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영란 씨, 고마워요. 뭐가요? 저 같은 사람 받아줘서요. 거짓말도 했고,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제 몸을 사랑해줘서요. 태민 씨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평생 사랑할게요. 저도요. 우리는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옷이 벗겨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몸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태민 씨의 손이 제 풍만한 가슴을 감싸며 두툼한 허리를 쓰다듬었고 넓은 엉덩이를 어루만졌습니다. 아름다워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우리는 천천히 하나가 됐습니다. 급하지 않았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느끼며 사랑을 나눴습니다. 새벽까지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생활은 평범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태민 씨는 설거지를 하고 저는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태민 씨는 일터로 가고 저는 가게를 준비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태민 씨가 가게로 왔습니다.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었습니다. 무거운 맥주 박스를 나르고 테이블을 닦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태민 씨, 고마워요. 당연한 거죠. 우리 가게잖아요. 우리 가게. 그 말이 좋았습니다. 밤이 되면 함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TV를 보고 차를 마시고 서로의 하루를 나눴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런 손님이 오셨어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태민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저도요. 그리고 다시 사랑을 나눴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서로를 원했고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에 낯익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태민 씨의 전처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민 씨도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여자가 앉으며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결혼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태민 씨가 대답했습니다. 축하해요. 진심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사과하러 왔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좋은 아내는 아니었어요. 남편이 원하는 걸 주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괜찮아요. 태민 씨가 말했습니다. 우린 서로 안 맞았던 거예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행복해 보여요. 예전보다 훨씬. 태민 씨가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네. 행복해요. 여자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이 사람 좀 잘 챙겨주세요. 네. 그럴게요.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행복하세요. 여자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태민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가게 앞 화단에 꽃이 피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늘었고 가게는 점점 번창했습니다. 여름이 왔고 더운 날씨에 맥주가 잘 팔렸습니다. 태민 씨와 저는 땀을 흘리며 함께 일했습니다. 가을이 왔고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태민 씨와 산책을 하며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겨울이 왔고 다시 눈이 내렸습니다. 1년 전 폭설이 내리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태민 씨 기억나요? 1년 전 오늘. 네. 어떻게 잊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절대요. 영란 씨는요? 저도요. 한 번도.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2층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태민 씨는 옆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행복이었습니다. 영란 씨. 네. 이렇게 계속 함께 늙어가요. 네. 그러고 싶어요. 태민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며 세상을 하얗게 물들였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태민 씨가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지만 우리가 있는 곳은 따뜻했습니다. 55세와 60세. 늦게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진짜였습니다. 풍만한 몸을 평생 부끄러워했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변해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았습니다. 영란 씨, 평생 함께해요. 네, 평생이요.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우리의 사랑도 계속됐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몸이 어떻든 나이가 몇이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용기 내세요. 사랑은 늦지 않았습니다.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